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 비전이 없어요. 큰일 그 납니다. 중대성 요건을 중대성 요건은 결국 민심이다. 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타오르게 해야 되느냐, 타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탄핵이 당론인 정당인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철이 이게 맞는 얘기다. 우리가 그럼 방법론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철이 전 민정수석 책에 보면 탄핵은 모든 탄핵은 당파적 욕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 저 정당과 저 정치 세력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네. 하지만 탄핵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이 이 일이 단순히 민주당 잘 되라고 하는 일, 조국혁신당 잘 되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느껴야 민심이 임계점에 다다른다. 우리 박근혜 탄핵 촛불 들 때 이게 나라냐, 예. 나라를 구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촛불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국민들은 예. 저게 그 이재명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민주당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조국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조국혁신당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하신 것 아닌가. 네. 그거는 그냥 현상을 왜 많이 안 나올까? 현상을 네. 거꾸로 놓고 보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국민들을 야당이 아직은 설득을 다 국민들을 못한 거예요. 네. 저는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우리 야당의 책임이다. 저는 이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나가면 이제 저도 5주 연속 광장을 지키는 네. 상황인데요. 대체로 제가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 연령대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5060이 많이들 나오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7080 집회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의 공감 뭐 이런 것들은 되지만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회사가 불안하고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리고 대체로 비정규직들이 많고 자영업 하시는 친구들은 또 당장 뭐 회사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디 자리를 비우고 집회를 가거나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고 또 젊은 대학생들은 또 뭐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고 뭐 준비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뭐 자격증도 네, 따야 네, 되고 네.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뭐 다른 거를 할 겨를이 없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합리적이고 납득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장을 열려면 뭐 대통령 나라를 구한다 이런 애국심의 발로로 네. 광장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소구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정당이 맨 앞줄에 서서 지키는 건 좋지만 집회를 정당이 주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네. 부분에서 저는 뭐 11월 달은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랑 만나서 이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를 최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11월 달은 일단 당이 지킨다. 지키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 진영이 광장이 넓어지고 하면서 국민들이 더 많이 광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장을 여는 역할을 하되 네. 광장의 주도권을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네. 12월 달부터는 더 훨씬 더 이렇게 우리는 평화 집회, 네. 안전한 집회 그리고 조금 더 광장을 뜨겁게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거부권 거부 시민행동 네. 이 지금 집회를 이끌고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광장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작은 모닥불 같은 거거든요. 우리 백무산 시인의 모닥불을 보면 우리가 산다는 건 모닥불 같은 거야. 먼저 붙은 놈은 먼저 던져지는 거고요. 젖은 놈은 활활 타는 나중에 던져져서 말라가면서 연기도 피식피식 내고 그 광장 안에서 이런저런 말도 나오고 연기 나오고 그러면 마른 다음에 다시 붙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른 놈이나 젖은 놈이나 같이 차근차근
몸을 맞대서 피워 올려야 장작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뜨거워진 분들이 먼저 촛불의 광장을 연 거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네. 근데 아직도 이거 나라고 하는 일이야라고 아직 거기까지 설득되지 않은 분들은 천천히 올 수밖에 없고 지금 탄핵을 바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네. 윤석열이 싫어서는 죽겠는데 탄핵이 이게 돼? 탄핵했으면 좋겠죠. 이제 되나? 이런 저런 이제 이 수준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뭐 오늘 말씀 나온 길에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마음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그 탄핵 국면에서 그 1,700만 거의 그 전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은 광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정권을 바꿨는데 뭐가 됐지? 예, 이런 것들 헛헛한 마음들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사회개혁, 재벌개혁, 관료개혁, 뭐 검찰개혁, 뭐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이 수많은 개혁 이슈들을 차분히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이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저는 또 충분히 있으신 있을 것 수 있다고 같아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은 좀 어떻게 좀 다듬어야 저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개혁의 청사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개혁의 청사진을 100대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제 탄핵이 성공을 하든 아니면은 뭐 그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도 바뀌면 다음 정권에서요.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심지어 국민의힘이 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둬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 폐악질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를 해요. 5번째 기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재판정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일주일에 3번씩 재판 받으러 다니면.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연금 얘기가 나오는 예, 거잖아요. 사법연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꼴을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든 바뀔 수 있는데 네. 지금 명태균 잡아가던 거 보세요. 좋다고 할 땐 선생님하고 오직 당신만 믿습니다 하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명태균 잡아가두잖아요. 네. 한동훈도 지금 나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제 명태균 씨 아내가 전화하셔가지고 네네. 네,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 황금이 목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여하튼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예, 보수 정치가 이제 실컷 이용해 먹고 그렇게 그다음에 하잖아요. 이제 팽 딱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 그런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하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네. 이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사실 국가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한 네.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나라 망하지 않게 네. 외교 국방 잘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2번째는 국민들이 폭력에 시달리지 않게 네. 경찰력 네. 경찰 행정 잘하는 거고 예. 3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먹고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